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09회 총회를 앞두고 여성 총대들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여성 총대들이 직면한 문제점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출범 후 2년 동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09회 총회를 앞두고 여성 총대들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성 총대들이 직면한 문제점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한국교회 안에서 팽배한 이 성평등 문제를 조명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9월 109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여성 참석자들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여성 총대의 역할을 조명하고 교단 내 여성 지도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간 총회는 교회 내 여성 지도력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안해 주셨었는데 아직 해결할 과제들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 예장통합 109회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여성 총대는 43명으로 전체 1,500명 가운데 2.8%에 그쳤습니다. 지난해보다 2명 늘었지만 여전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통합총회는 지난 2017년 모든 노회가 여성 총대를 1명 이상 파송하자는 결의안을 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올해 여성을 총대로 파송한 노회는 69개 노회 가운데 30곳으로 절반이 채 안 됩니다. 간담회에서는 여성 총대 참여를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성 교인들이 60%가 넘잖아요. 대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총대가 3%가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상식이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일명 여성 총대 할당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직 목사와 장로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순번이나 확률에서 여성이 비교적 유리하다는 주장입니다. 여성 총대 간담회 참석자들은 결국 한국교회 안에서 여성 리더십이 늘어나야 하고 여성 지도력을 바라보는 한국교회 인식이 개선돼야 하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교회 성평등 문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많은 젊은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며 이는 교회 학교 어린이 수 감소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허드레이만 시키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남성분들이 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세대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지혜롭게 한 발 한 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절감을 더 하고 있고요. 통합총회 여성위원회 측은 노회당 최소 1인 이상의 여성 총대를 파송하도록 헌법 개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08회기 특별위원회로 운영 중인 여성위원회가 차기 총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지난 2회 보도에 걸쳐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의 대응,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의 노력 등을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아동 돌봄을 통해 육아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자 힘쓰고 있는 출대본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한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 2년 동안 다양한 분야, 특히 돌봄 분야를 주목하며 저출생 문제 해소에 돌파구를 내기 위한 노력을 보였습니다. 정책적 제안이 돋보였던 지난 2년의 성과, 출대본은 특히 돌봄 공백에 놓이기 쉬운 만 0세에서 3세 아동을 돌보기 위해 종교시설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관련 입법 청원을 위해 나선 서명운동에는 약 40만 명이 뜻을 모았습니다. 출대본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법적으로 종교시설이 아동 돌봄을 위해 활용될 수 있게 관철하는 것은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출산율 증가, 건강한 보유, 교육문화 정착을 위해 출대본은 다각도로 운동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6월 둘째가 태어나면서 저도 다둥이 아빠가 됐습니다. 자녀가 주는 기쁨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지만 임신과 출산, 육아까지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택대출에 따른 부담, 임산부를 힘들게 하는 대중교통 출퇴근길, 여러 언론에서 다뤘던 것처럼 쉽게 나아지지 않는 임산부석 인식, 육아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 신생아 울음에 따른 층간소음까지. 둘째가 생기면 첫째의 등하원도 버거워집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대가 가진 살아있는 고민. 전문가들은 출대본이 정책 제안의 노하우를 쌓은 상태에서 앞으로는 출산과 보육의 주체가 되는 청년, 신혼부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접점을 만들고 범국민적인 인식 개선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출대본의 과제를 분석합니다. 우리 청춘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대본의 정책도 앞으로 만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결혼과 출산과 또 직업과 이 생애 주기를 전체적으로 보고 이거를 국민운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출대본 감경철 본부장은 출생과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적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에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동 돌봄을 제안하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선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출대본. 명칭에 국민운동본부가 쓰인 만큼 앞으로 국민의 여론 수렴과 인식 개선을 위한 행보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한국 사회 속의 타자, 이주민을 주제로 2024 제4차 에큐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 법무법인 KNC 강성식 변호사는 포용적 사회를 향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기여를 늘려가며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더 이상 타자가 아닌 진정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우리 사회가 포용적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시아의 친구들 차미경 대표와 파주 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 집 김현호 신부가 참여한 논찬을 진행했습니다. 기사회는 오는 10월에 100년을 맞는 에큐메니칼 운동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제5차 에큐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세중앙교회가 매년 마련해온 초교파 지구촌 목회자 부부 집중 기도성회가 올해도 흰돌산 수양관에서 나흘 동안 개최됩니다. 연세중앙교회가 마련한 초교파 지구촌 목회자 부부 집중 기도성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 속에서 목회를 위한 의욕조차 상실해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영적 각성과 열정 회복을 기대하며 마련됐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영혼 구령을 향한 열정을 상실해가고 있는데 이번 목회자 성회가 영적 생명을 되살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예년과 비교해 기도가 강조되는 성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올해 성회는 대한민국은 물론 미주,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나라 등 약 180개국에서 4천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다음 주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수원 흰돌산 수양관에서 현장 참여는 물론 줌을 활용한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연세중앙교회 초교파 지구촌 목회자 부부 집중 기도성회는 목회자의 영적 갱신과 사명을 향한 열정 회복을 목적으로 1992년부터 매년 2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목회자 세미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랄복지재단과 뮤지컬 루카스의 제작사 문화감각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감각은 9월 공연을 시작하는 뮤지컬 루카스의 수익금 일부를 미랄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은 장애인 사업의 역량을 활용해 장애인들을 위한 배리어 프리 공연을 공동으로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다음 달 10일 김홍전 작곡가 탄생 110주년을 기념해 우리나라 최초의 교향곡 심포니 인디 마이너를 출연합니다. 국내 최초 여성 지휘자 김경희 교수가 지휘를 맡았으며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위너 오페라 합창단을 비롯해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열방빛 선교회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가 다음 달 16일부터 2주 동안 캄보디아에서 듣세기 무브먼트를 진행합니다. 주최 측은 탈북민 통독반 출신 사역자들과 캄보디아 현지 신학생들이 모여 말씀을 듣고 새기며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함께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굿피플이 종합환경 위생 기업을 표방하는 세스코와 함께 대구 경북 지역의 시각장애인 10개 가정에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굿피플은 해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들의 상황을 접하고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굿피플은 내년 5월까지 방역 프로젝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정사역을 독려하기 위해 목회자 부부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메리지 코스 전국 워크숍이 대전에서 개최됐습니다. 더 건강한 부부와 가정,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진행된 2024 메리지 코스 전국 워크숍 현장을 황시은 기자가 전합니다. CTS와 함께하는 2024 메리지 코스 전국 워크숍이 대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7주간의 프로그램을 하루 동안 목회자 부부가 함께 체험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진행됐습니다. 메리지 코스를 경험한 정말 많은 부부들이 이 7주간의 짧은 과정을 통해서 부부 간의 사이가 완전히 바뀌어요. 오늘 이제 맛보기를 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으로, 짧은 이 하나의 도구로 우리가 이렇게 삶이 변화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1996년 영국 HTB 교회에서 니키와 실라 목사 부부가 처음 시작한 메리지 코스는 성경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부부 간의 대화와 애정을 회복시켜줍니다. 자녀들의 삶이 바뀝니다. 부부가 서로 친밀해지면 자녀들이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대화와 소통의 기술, 용서의 힘, 행복한 성생활 등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주 1회, 7주간 진행됨으로써 부부 간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참석자들은 부부 사이의 문제를 돌아보며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대화가 많이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반성, 또 한번 대화로서 한번 나아가 봐야 되겠다.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되 정확한 어떤 주제라든지 방식을 알려주니까 막연한 대화가 아니라 그 주제와 방식에 따라서 되게 좋았어요, 그게. 모든 부부 간의 관계 회복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메리지 코스가 더욱 활성화되어 건강한 부부와 가정, 교회를 세워나가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황시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호남 신앙동지회가 신임 회장의 전주 시온성교회 황세형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20일 남원 동북교회에서 열린 제54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 황세형 목사는 54년의 역사를 가진 호남 신앙동지회는 지역뿐 아니라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며 호남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개회배에서 설교한 증경총회장 최기학 목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통해 호남에서 먼저 영적 대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제31회 선교대회에선 안동지역 초기 선교 특강과 회원 간 교제의 시간이 진행됐으며 호남신학대학교와 한일장신대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가 킹덤 패밀리, 킹덤 비즈니스, 킹덤 제너레이션의 3단계 비전을 가지고 제5회 생선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2022년 처음 시작해 5회째를 맞은 생선 컨퍼런스는 성도들이 일상에서 생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석 목사는 우리의 육체가 이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요동하고 흔들린다며 컨퍼런스를 통해 삶 속에서 육체를 이기고 진리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틀간 약 9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는 주제 강의와 영역별 강의, 모임과 나눔을 통해 생활 선교사로서의 실질적인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포 지역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연합한 목포 스쿨 처치 운동 목회자 연합과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이
우리 목포교회에서 청년연합집회 웨이크업 목포를 열었습니다. 목포 지역 청소년 4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는 리바이츠 미니스트리가 찬양을 인도했으며 평촌 새중앙교회 교육총괄 김신유 목사가 사자굴로 들어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신유 목사는 학교 내 기도 모임을 개척한 과정과 모이는 수에 상관없이 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홀로 기도운동을 일으켰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사자굴과도 같은 학교를 위해 학생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볼 것을 제안하며 학원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광주 새순교회는 성교육 전문기관인 딜라이트 연구소의 김다정 대표를 강사로 미디어 시대 속 성경적 성가치관이란 주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광주 새순교회 인종감 목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 성가치관이 담긴 미디어가 아닌 하나님의 영향 속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세미나를 통해 미디어를 바라보는 바른 시각과 부모와 자녀 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이뤄갈 수 있길 소망했습니다. 이어 강연을 진행한 김다정 대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과 아이들이 접하는 미디어는 성적 친밀감이 부부가 아닌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하나님 나라의 성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가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음란물 시청으로 인해 증폭되는 폭력성 등을 다양한 실험 자료를 통해 설명했으며 즉각적이고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며 묻어난 것에는 무감각해지는 팝콘 브레인 현상을 막아내고 뇌의 가소성을 높이는 활동으로 놀고 있는 뉴런을 살리는 성경 암송과 현악기 연주 등을 제안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농어촌 교회 소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농어촌 지역의 목회자들이 느끼는 체감 위기는 이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 농어촌 교회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CTS 뉴스 스튜디오에 한국선교신문 황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농어촌 교회 상황이 언론이나 연구 자료에 알려진 것보다 더 어려운 체제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농어촌교회 10개 교회 중에서 6개 교회는 출석 교인이 3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예장통합총회 농어촌교회 발전위원회가 교단 소속 목회자 1,835명으로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는 더 좀 심각했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유지되려면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30명이 안 되는 교회가 60% 가까이 됐고요. 그리고 100명 이상 되는 그 교회는 불과 7%에 불과했습니다. 네. 예배 출석 인원도 고령화가 심각했는데요. 연령 비율 중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86.4%나 됐고요. 헌금 합계라고 하는 경상비는 연간 4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거의 절반 가까이 44%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 농어촌 교회 존립 위반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지금보다도 향후 10년이 지나면은 현재 교인 수가 더 감소할 거라고 내다보는 목회자가 44.4%나 됐고요. 또 주변의 교회와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도 그 의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농어촌 교회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어촌 교회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그 교인 감소와 고령화가 원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가 제일 큰 이유인데요. 농어촌 인구 감소가 46%로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가장 많이 높게 나타났고요. 고령화가 그 뒤를 이어서 43.2%가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교인 감소와 그리고 교인들의 고령화가 거의 응답자의 73%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목회자의 80%가량이 국민 기본 생활비를 못 미치는 그 사례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교회 환경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농어촌 교회를 생각을 했거나 떠나고 싶다는 목회자들이 거의 절반가량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농어촌 교회 지키겠다 하는 목회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고는 있을 텐데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예, 농어촌 목회자들은 이렇게 녹록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금 제안을 찾고 있는데요. 그 목회자 중에 40% 정도가 그 어르신이나 기농자를 대상으로 맞춤 목회를 하거나 마을 목회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또 도시교회나 단체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운영해야 된다는 의견이 18.1% 나왔고요. 네. 교회 재정 자립을 위한 농어촌 종합 법인 설립 그리고 뭐 지역 복지센터, 교육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2.3%로 나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농어촌 교회를 돕기 위해서 도시 교회와의 협력이랑 지원이 좀 더 절실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네,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교회 운영비와 생계비 후원을 꼽았습니다. 네. 정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목회자 최저 생계비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이제 농어촌 교회 전문 사역자 양성과 이제 배치 그리고 도시교회와의 자매 결연을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교계 브리핑은 농어촌 교회 실태와 대안에 대해 한국성경신문 황승영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책, 혁신하는 교회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리더십과 목회 현장 전문가로 불리는 스콧 코모드 박사가 답합니다. 교회의 혁신을 위해선 먼저 세상의 소리에 경청해야 한다고 말하는 코모드 박사. 무엇보다 시대 흐름에 맞는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믿음의 본질만큼은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성경과 기독교 전통, 첨단 기업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회 혁신 방안과 참된 리더의 자질을 제시합니다. 저자의 혁신적인 사역 방안, 그리고 그 방안을 플러 청소년 연구소가 100여 개 교회와 함께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며 이 시대 각 교회만의 소명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예수께 기도를 배우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중 하나가 기도라고 말하는 좋은시학교회 김건우 목사. 정작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고 지적하며 때문에 기도를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이어 예수가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가장 모범적인 기도로 제시하며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차례대로 파헤칩니다. 특히 우리 삶의 언어로 되새긴 주기도문을 모두 8가지 주제로 살펴보며 독자 스스로 기도의 방향성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김 목사는 함께 주기도문을 묵상할 때 기도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살아나길 바란다고 소망합니다. 성공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에게 건네는 말, 작은 꿈을 꾸라. 언제나 큰 꿈을 꾸고 원대한 목표를 가지라 말하곤 하는 세상. 저자는 그와 다른 꿈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서 작은 꿈을 꾸며 참된 자유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 그 꿈은 예수님처럼 살 때 이룰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저자는 그럴 때 가장 좋은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꿈을 꾸자고 독자에게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가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지수는 118로 한 달 만에 3포인트 오르면서 2021년 10월 이후 34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은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른바 B2와 영끌이 살아나면서 국내 가계 빚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가계 신용잔액은 1,896조 2천억 원으로 1분기보다 14조 원가량이 늘면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4분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커진 반면 신용대출 감소폭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 달 연속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 7월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관련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한 달 연속 열대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습도가 높은 상황에서 기온까지 오르며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서 열대야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구광역시와 청도군 등 낙동강 권역의 주요 수원인 운문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운문댐 유역의 올해 강수량은 예년의 82% 수준이며 특히 장마가 끝난 뒤에는 예년의 4%에 불과한 적은 강으로 인해 200년 빈도 수준의 유량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200년 빈도의 유량만 유입이 지속될 경우 운문댐이 9월 중순에 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지질유산 625점을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국가유산청은 15개 기관과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고생대 삼엽충 화석과 중생대 나무 고사리 화석 등 표본 9,793점 가운데 625점을 최종 확정해 국가에 귀속하고 국가 관리 시스템에 등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 귀속된 지질유산 포본은 보관관리기관 지정을 통해 관리되고 널리 개방해 전시기관과 학계,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여객선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해수부는 귀성, 귀경객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연안여객선 149척을 대상으로 8월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사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반은 특별점검을 통해 여객선 설비 관리 실태와 여객 승하차 안전관리 요원 배치, 수화물 고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시는 주차 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연계한 주차요금 자동 감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에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을 50% 자동 감면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가구 가운데 막내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구로 바로 녹색 결제의 차량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폭염과 추석 연휴에 대비해 가스시설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본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안전 취약계층과 다중이용시설, 가스공급시설에 관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본부는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가스 누출 여부와 가스 사용시설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추석 연휴 기간 시민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과 가스공급시설 1000여 곳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9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